네, 그러면 오늘 목요일 저희와 함께 해주실 우리 김준송 대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은 처음 뵈셨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네, 가끔- 제가 오랜만에 네. 그 뭐 환율, 이자율 이런 얘기 안 하고 네. 오늘은 좀 새롭게 주식 얘기를 하려고 네네네네. 생각하고 왔거든요. 네. 근데 여기 여미사님이 저렇게 전문가 분이 저렇게 앉아 계시니까 아니. 네. 제가 어쩔 바를 모르겠네요. 네. 자, 우리 김준성 대표님. 예. 두 분 뭐 같이 이야기 한번 좀 나눠보시죠, 그러면. 네. 네, 일단 지금 우리 코스피는 전 세계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퍼포먼스를 아직까지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뭐 30한 2, 3% 되잖아요. 네. 그리고 연초 대비? 예연초 네. 대비 이어 투 데이트로 그리고 나스닥 뭐 S&P가 8% 9% 수준이니까 한 25% 차이 났어요. 그리고 코스피는 어쨌든 뭐 그렇게 많이 올랐고 또 나스닥은 어느덧 전고점을 해서 완전히 레코드 하이에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여기가 뭐 끝인가 조정이 좀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계속 가는 건가 그런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그거보다도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은 진짜로 지수에 대한 투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증권사 이제 외국계에는 은행과 증권의 구분이 좀 없으니까 다니던 회사 이름으로 보면 증권사도 많이 다니는 셈이거든요. 뭐 거기 뭐 트레이더도 하고 뭐 네. 대표도 하고 하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 만나면 물어보는 질문 딱 하나였어요. 뭐 사면 돼? 무슨 종목 좋아?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랬는데 네.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지수도 많이 거래하고 근데 사실은 지수라는 게 그 뭐 주식 가격을 다 합쳐놓은 거를 그냥 계산해 놓은 거니까 야 주식을 잘 알아야 지수가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즘은 현물보다 선물의 거래가 훨씬 많고 뭐 2배에서 10배까지도 되고 그것도 선물은 주로 지수 쪽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수에서 움직이면 이 현물 쪽에서는 그냥 삼성전자가 코스피의 몇 %지? 그래가지고 맞춰가지고 또 거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요즘 뭐 현물도 거래 들어오면은 거의 기관들 거는 뭐 한 개씩 들어오지 않고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수에 대한 투자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지수에 대한 생각도 많이 늘었고 또 지수로 갖고 투자를 하는 게 그냥 현물 주식 이렇게 픽해서 하는 것보다 좋은 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선 정보가 많아요. 네. 하루 종일 들려요. 누군가는 얘기해 주고 있어. 네. 그런데 내가 특정 종목을 사면 네. 조금 뭐 아주 유명한 종목이 아니면 진짜 찾아봐야 돼요. 어디 가서 막 찾아봐야 되고 두 번째는 누군가 뭐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해주지만 우리 네. 여미사님 같은 훌륭하신 분들이 네. 그거 꼭 제 시간에 들으란 보장도 없고 그리고 막말로 내가 마지막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매크로는 뭐 사실 잘 모르겠는 거고 네. 매크로 자료라는 거는 다 지난 자료고 그러니까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하니까 최소한 남들하고 똑같은 지위에는 있잖아요. 우월적 지위에는 없어도 그래서 지수 거래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제가 그냥 미국에 있는 아는 친구들이나 네. 보면 미국은 진짜로 예전에는 펀드를 사가지고 장기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 한 20, 30년 전에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들이요. 개인들이 네. 근데 돈을 벌면은 그냥 펀드를 사서 펀드에 넣어놓고 펀드를 믿고 그냥 쭉 가는 게 많았는데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 그럴까 이 AI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네. ETF가 나오면서 수수료가 확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기관들도 기관에 있는 뭐 펀드 매니저 뭐 저 같은 IB 트레이더 특별히 한 게 없다는 생각을 드디어 사람들이 한 것 같아요. 저 사람들도 정보가 좋아야 되는데 뭐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정보가 너나 나나 뭐 비슷비슷해지고 특히 매크로 쪽 정보는 뭐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ETF가 나오고 뭐 선물 시장이 활성화되고 하면서 진짜로 요즘은 예전처럼 펀드를 사놓고 묶이는 게 아니라 돈이 생기면 그냥 ETF를 뭐 S&P ETF 같은 거 진짜 많잖아요. 그런 거를 꾸준히 사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수익률이 엄청 괜찮아요. 뭐 멀리 안 가고 23년, 24년만 보면 네네네. 뭐 거의 25% 네. 나스닥은 뭐 40%씩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 사는 것보다 뭐 이자
예금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낫고 굉장히 긴 기간으로 봐도 분명히 더 낫거든요. 그러니까 좀 미국 쪽은 그런 좀 확신이라고 그럴까? 믿음이 좀 있고 우리는 조금 야 이게 뭐 시가총액만 늘어도 지수는 절대 안 오르더라. 그런 이제 뭐 자괴감 같은 게 있었는데 요번에 뭐 주주 환원이 많이 좀 네. 되고 있으니까 많이 우리도 극복했죠. 뭐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하나 저는 항상 투자를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게 지수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투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딴 건 안 보고 코스피하고 나스닥 두 개만 딱 보잖아요. 그러면 거래하기도 쉬워요. ETF 뭐 엄청 많으니까 네. 엄청 효율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건 수수료가 싸고 거래량이 충분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한 1억 원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원금으로 그러니까 증거금이 아니라 네. 원금으로 한 내가 1억 원 정도의 리스크를 질 수 있다 이런 사람이라면 그러면 선물도 괜찮은 선택지예요. 선물도 ETF보다 더 싸요. 네. 수수료도 싸고 뭐 모든 거를 알아서 계산 다 해주고 뭐 배당도 계산해주고 단기 이자율로 뭐 선물 가격이 변하는 거 다 계산을 시장에서 잘하기 때문에 뭐 선물도 괜찮은 선택지거든요. 그러면 그냥 난 딴 건 잘 모르겠고 코스피하고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는 조금 생각을 해볼게. 이 정도의 투자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그 두 개만 해도요. 경우의 수가 몇 개입니까? 8개예요. 두 개만 딱 해도.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는 쪽으로 하면 코스피만 산다. 나스닥만 산다. 음. 두 개 다 산다. 이게 세 개잖아요. 네. 파는 쪽도 코스피만 판다. 나스닥만 판다. 두 개 다 판다. 뭐 둘 중에 하나를 골라서 사고 파는 거는 특별히 그쪽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좋고 뭐 두 개 다 파는 거는 아니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거나 내릴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팔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코스피는 팔고 나스닥은 사고 또는 나스닥은 사고 코스피는 팔고 그러면 이제 그야말로 어느 게 더 많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어느 게 더 아웃퍼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뭐 그런 거 뭐하러 하냐 하나만 하는 거지.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 금년에도 벌써 25% 차이 났죠. 작년 재작년은 반대로 꽤 차이 났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쪽에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거래를 하면 네. 이게 좋은 게 딴 거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언제든지 올라가는 쪽만 아니고 내려가는 쪽에도 베팅이 되잖아요. 물론 내려가면 좋지 않겠지만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면 네. 뭐 두 개를 다 팔든지 하나는 팔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맞아야 돈을 버는 거는 맞아요. 그리고 맞히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본인이 어떤 뭔가 생각을 가지고 비교적 확신을 가지고 뭔가 투자를 하면 조금 움직여도 버텨요. 이거 뭐 스탑로스도 잘 해야 되지만 조금은 버텨야 돈을 벌거든요. 네. 근데 워낙 팔랑귀로 남의 말만 듣고 하게 되면 조금만 변하면 못 버티거든요. 그래서 코스피와 나스닥에 관련돼서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테니까 저는 이런 지수에 관련돼서 베팅을 하고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는 것도 뭐 추세이기도 하고 네. 괜찮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근데 좀 고민이 그거잖아요. 뭐 미국도 지난 몇 년간 엄청 올랐고 네. 한국도 단기에 너무 급등했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근데 실제로 개인 투자분들 ETF 정말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분들은 이렇게 ETF 이렇게 보시면 어느 정도 오르면 이제 하방에 베팅하신 분들이 되게 많긴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지금까지 실패했거든요. 2,900부터 아니 곧버스라 그러죠. 그렇죠. 그거 엄청 사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3,200이니까 손실이 굉장히 큰데 근데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어쨌든 가격 부담이 둘 다 있는 좀 시장 상황인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도 계속 이렇게 좀 위쪽을 보면서 그냥 모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이거 알 수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곧버스 하고 이런 것도 저는 다양하게 투자하는 면에서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주식이 우상향하는 거는 맞지만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적립식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증권사는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사놓고 버티니까 사고 팔고를 많이 해야 되는데 어쨌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는 건 좋고 그리고 지금부터
뭐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건 어렵지만 그냥 제 음.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뭐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시장이 보고 있는지를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요. 네. 우선 코스피는 지난 금년에 워낙 좋은 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주주환원이잖아요. 그죠. 예, 주주환원을 얘기하면서 완전히 역전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주환원에 관련된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돼 가는지 지금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뗀 건데 이것들이 어떻게 가는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상법 개정 중에 그 이사의 의무를 회사뿐 아니라 주주까지 바꾼 거 이거는 저는 진짜 대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모든 것의 출발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바꿨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많이 안 바꿔도 이 자체로 모든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큰 발판을 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주식이 금년에 이렇게 좋았던 건 사실인데 여기서부터는 조금 뭐라 그럴까 후속 조치들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주주 환원이 되려면 두 가지로 좀 나눠보면 가버넌스 쪽,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세법 쪽인데 가버넌스 쪽에도 추가로 돼야 될 것들이 좀 있잖아요. 뭐 집중 네. 표제라든가 뭐 요즘 나오는 자사주, 뭐 소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아 이게 주주 환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하다 보면 좀 과하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혹시 반기업 정서 쪽으로 가면 그러면은 조금 좋지 않다. 그래서 그런 쪽의 분위기가 나오면 코스피에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세법 쪽은 아직 많이 된 게 없는데 뭐니 해도 진짜 아까 상법에 버금가는 가장 큰 거는 분리과세 아니겠습니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뭐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종합과세로 들어가니까 배당이 네. 뭐 당연히 좋죠. 세금을 적게 내니까. 그 문제가 있어서 이게 조금 버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많이 버는 사람들이 문제니까 부자 감세가 아니냐. 그런 허들이 하나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우리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뭐 거의 60%에 가까운데 이거를 20%로 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사실 배당을 20% 해주면 그 분리과세를 해주면 대주주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 루폴이 생긴 거잖아요. 배당을 통해서 무슨 뭐 상속에 대신할 수 있는 루폴이 저는 조금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실 엄청난 부자 감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리고 세금에 관련돼서도 또 반시장적인 세금 얘기도 요즘 갑자기 막 나오더라고요. 뭐 거래세를 올린다든가 네. 그다음에 그 다시 뭐 대주주 요건을 네, 10억으로 네, 네. 내린다든가 네. 그거는 진짜 그냥 시장을 상당히 누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뭐 우리나라 경기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지만 이런 가버넌스 관련된 가버넌스 법 그다음에 또 세법이 앞으로 향후에 돌아가는 분위기에 따라서 좀 영향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세법에 대해서는 우리 여미사님도 그렇고 우려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러니까 네. 시장 참여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우려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세법 같은 게 만약에 이번에 시장하고 조금 시장이 기대한 것과 좀 많이 다르게 갔을 경우에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분들이 꽤 영향이 있죠. 그래요. 세금 자체로도 그렇지만 사실은 주주 환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주 환원의 근본적인 이슈를 보면 대주주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결국 상속 문제인데 대주주가 상속을 하는 게 그게 뭐 윤리적이냐 하는 거는 잊어버리고 뭐 상속의 문제 합쳐서 경영권 자체가 날아가 버리잖아요. 내가 주주로서만 있고 경영은 외부인에 시켜줄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자체가 1세대가 결국 죽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게 워낙 상속세가 많으니까 대주주들이 좀 도망갈 데가 없다 보니까 야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오르는 것보다 안 오르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야 조금 내가 숨을 쉴 수가 있어. 이런 게 사실은 깔려 있기 때문에 이번에 네. 상법 개정에다가
어느 정도 그 뭐 퇴로라고 할까? 아니면 어떤 새로운 룰이라고 할까? 그런 거를 좀 건설적인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직접적인 뭐 증여세나 상속세를 건드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뭐 이 분리 과세가 사실 좋은 출구고 하긴 한데 그 부자 감세라는 그런 이슈 그런 거를 과연 우리 사회가 넘어설 수 있는지 네. 이게 이제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우리 코스피 시장 지금까지 뭐 좋았는데 뭐 지금 최근의 분위기가 혹시 이거 괜찮은 건가 자꾸 이제 좀 의심의 뭐 눈빛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 세법 개정 말고도 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드는 여러 다른 요소들도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혹시 뭐 체크하고 계세요? 단기적으로는 예. 세법 이런 거 말고 단기적으로는 뭐 내일인가요? 우리 미국하고 협상하잖아요. 네. 이제 그게 단기적으로는 좀 관건인 것 같아요. 어제 일본이 뭐 3.5% 올라 버렸잖아요. 네. 도요다가 16% 올랐더라고요. 네. 도요다 16% 오르면 그 일본 지수도 한 3% 오르는 거죠. 음. 그런데 어제 우리도 올랐어요. 네. 현대차도 한 7% 올랐더라고요. 7, 8%. 그러니까 결국은 맞는 거는 같아요. 일본에서 물꼬를 텄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뭐 긍정적으로 이제 이 관세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뭔가 탁 괜찮은 게 뭘까요? 뭐잘 모르겠지만 뭐 15%, 18%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네. 뭐 어느 정도 반영 좀 된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왜냐면 뭐 현대차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만일에 서프라이즈 쪽으로 좀 나쁘게 된 가능성은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게 되면은 조금 좀 흔들릴 그런 거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경제 성장이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나쁘잖아요. 네. 1%가 안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관세 쪽도 좀 나쁘게 가면은 조금 뭐 경쟁력 면에서 네. 뭐 일본이 15%로 된 것도 굉장히 높은 건데 그렇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야 나는 10%인데 남들은 18% 20%면 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내가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가 그런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소한 일본하고는 눈높이가 맞춰져야 될 텐데 거기서 약간 삐끗하면은 뭐 조금 걱정이라고 할까 오히려 좋게 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여요. 일단 다 예상을 하지만 또 딱 나오면은 또 시장은 또 환호를 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단기적으로는 관세 문제가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일 저녁부터 되면 슬슬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보니까 뭐 유럽도 15% 얘기 나오던데. 그러니까 일본이 터지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두 가지로 전 생각했는데 트럼프가 워낙 이상하니까 뭐 일본 해결했으니까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봐. 그래서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역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일본도 저렇게 해결됐으니까 유럽도 좋게 해결되고 그리고 중국은 원래 중국이 타겟이었다고 다 생각했잖아요. 네. 근데 중국은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가니까 맞아요. 결국 이 복잡했던 이 관세 4월 달에 이상한 표 들고 나와가지고 설칠 때부터 시작했던 이 주식의 폭락을 지금 다 극복을 하고 올라왔는데 뭔가 모르게 새로운 질서가 이렇게 되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오르는 거 아니냐 뭐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인 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대표님께서는 또 우리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모양이네요. 저는 주식에 관련돼서는 네. 뭐 계속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식이 이제 점점 생산성이 좋아지고 네. 개인의 삶은 나빠질지 모르겠는데 뭐 기계가 막 들어오니까 이제 기계 위에서 사는 사람과 기계 아래에서 사는 사람 두 그룹으로 나뉠 것 같거든요. 기계 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 밑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개인의 삶은 나빠지지만 기업의 가치는 점점 좋아진다고 보면 결국 글로벌리 주식이 뭐 그렇게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AI가 나오고 테크놀로지가 늘어날수록 네. 주식의 가치는 저는 그냥 뭐 특별한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저게 그렇게 뭐 폭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이런 생각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이 걱정하듯이 코스피가 오를지 내릴지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나스닥도 사실 최고점에 가 있으니까 오를지 내릴지 좀 헷갈리잖아요.
이럴 때 틀리지만 이런 생각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야, 나스닥보다는 코스피가 분명히 더 갈 거야. 나스닥보단 코스피가. 네. 그게 오르는 쪽만이 아니라 내릴 때도. 나스닥이 예를 들어서 5%가 내릴 때 네. 코스피가 3%만 내리면 그러면 코스피 사고 나스닥 팔아놓으면 그 2% 벌게 돼요. 네. 그러니까 상대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내릴 때도 들 내린다는 말씀이시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더 내린다. 아웃퍼폼한다는 뜻은 오를 때 많이 오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릴 때 덜 내리는 거죠. 그러면 좋죠. 그리고 또 한쪽 방향만 맞아도 돼요. 내릴 땐 똑같이 내리는데 오를 때는 더 많이 오르거나 오를 땐 똑같이 오르는데 내릴 때는 덜 내리거나 어느 생각을 하더라도 한쪽 사이드는 본전이고 반대쪽에서는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좀 다양하게 투자한다는 그런 컨셉에서도 그렇고 한참 동안 하여튼 미국 시장이 우리보다 오를 땐 더 오르고 떨어질 땐 안 떨어지고 그 상황이었잖아요. 23년, 24년 내내 그랬죠. 그랬죠. 엄청 짜증나는 예, 그런 시나리오. 근데 그러니까 이제는 코스피가 그 역할을 아마 할 것 같다. 금년 초에는 그랬죠. 네. 그런데 예전에 보면 23년, 24년에 보면 23년에 S&P가 24% 오르고요. 24년에 S&P가 23% 올랐어요. 그게 바뀌어서 제가 하나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코스피가 짜증나는 경우가 뭐였냐면 내릴 때는 똑같이 내리고 오를 때는 반만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어쨌든 간에 분위기를 좀 봤더니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오르면 코스피가 다 따라갈 수 있을까? 빅테크가 좋아지는 건데 미국만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나스닥이 아웃퍼폼하는 거에 한번 베팅을 해보시고 뭐 단기라도 뭐 나스닥 롱 코스피 숏 가는 거죠. 또 반대면 또 반대로 하는데 그게 예전과 달리 거래하기가 너무 쉬워졌어요. 뭐 ETF 뭐 위로 아래로 다 있고 선물 네. 위로 아래로 다 있고 거래 수수료 싸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다양한 생각을 좀 하시고 하는 게 네. 지금 고점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뭐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우리 코스피 시장에 대한 이야기,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시장을 좀 비교해서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염수환 이사님 오늘 또 거의 한 시간 반 이렇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아 근데 제가 옆에서 이게 딱 정프로님 네.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네. 아 진행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잘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자연스럽게 하루 이틀 보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 이제 곧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작할 때 저희 오프닝 벨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그 하나 자산운용의 그 하나 원큐 ETF 있죠. 그거 한 주만 매수하셔도 또 일찍 은퇴할 수 있는 그 강의 아주 그 재밌는 강의 있는데 장우석 본부장하고 또 김현우 소장 등등이 함께한 그 강의 보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그러면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염이사님은 종종 좀 봬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